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네. 자, 오늘은 며칠입니까? 2020년 1월 8일이죠. 여기 가만히 보면은,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보도자료 해가지고, 2020년 1월 8일, 즉시, 배포 즉시 보도해도 된다. 이렇게 허락이 돼 있고, 우리 팀장님, 한근우 팀장님이 아마 작성을 하신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결정을 하셨겠죠. 결제를 하셨겠죠. 보도 내용은 뭐냐면요. 경기도 3기 신도시 교통이 편리한 복합 자족도시로 개발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3기 신도시는 2019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전격적으로 발표할 때 많은 파장을 일으켰죠. 특히 3차 발표에서는 예고 없이 그냥 발표를 해버려가지고 그 일대, 공급되는 일대의 지역 주민들이 데모도 하고 시위도 하고 난리법석이 아니었죠. 오늘 공부를 해보는 이유는요. 아주 그런 수요 공급의 원칙이죠.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저도 항상 나중에 깨달았게 되지만은요. 투자 정보, 호재 이런 것도 부동산 가격이 영향을 미치지만 전국적으로는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웠던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크게 부동산 가격이 휘청거리더라. 제가 역전세 난을 엄청나게 크게 처음 맞았을 때도 왜 이렇게 역전세가 심하지? 하면서 지금까지 나는 호재를 보고 여기 개발 정보를 보고 투자했는데 왜 이렇게 내 아파트 가격, 부동산 가격이 휘청거리지? 하면서 항상 궁금증이었는데 주변을 계속 공부를 해보니까 엄청난 임대 물량, 엄청난 도시공사, LH에서 공급하는 물량 이런 것들이 공급이 엄청나더라. 이런 수요 공급의 원칙상 공급이 밀려들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공부를 해볼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3기 신도시가 경기도 그러니까 3기 신도시가 100%가 공급이 된다. 100개가 공급이 된다. 그러면 약 90개가 95개가 경기도 일대에서 공급이 된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이런 보도 자료는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 앞으로 3기 신도시를 어떻게 건설할 건지 개발 취지, 어떤 식으로 도시를 계획할 것인지 그 취지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중요한 자료는 아니지만 공급량, 3기 신도시에서 공공임대로 분양할 물량을 공부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도된 따끈한 자료이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한번 스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3기 신도시를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이냐, 교통이 편리한 곳에다가 복합 자족도시로 개발할 것이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제가 한 것이니까 뭐 한번 눈여겨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주로 건설되는 100개 중에서 95개가 경기도에서 건설되는데 주로 교통이 편리한 곳에 복합 자족도시로 개발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족기능 강화에 주력하겠다. 자족기능이 강화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도 같이 건설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테크노빌리라든가 이런 거에 같이 건설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직주 군접 신도시로 조성하겠다. 일자리를 같이 만들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하남 교산지구라든가 과천지구 지방 참여 비율을 35에서 45% 정도로 참여하겠다.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개 건설하면 거의 4개 가까이, 4개, 5개는 공공기관이 간섭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주택이 많이 건설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투자자들한테는 임대주택이 건설되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최악이죠. 엄청나게 안 좋은 겁니다. 경기도가 교통이 편리한 곳에다가 이게 가장 강조됐죠. GTX라든가 지하철 연장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연계해서 먼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말한 게 뭐였습니까? 먼저 철도를 먼저 깔겠다. 지금까지 신도시 개발은 먼저 집부터 지어대고 나중에 철도를 깔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교통지옥에 시달렸고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기타의 기반시설이 안 된다 보니까 비명 속에서 거의 몇 년을 살다 보니까 불만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먼저 교통, 철도 노선부터 깔고 그 다음에 신도시를 건설하겠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GTX가 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부동산 강사들이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뭐 의혹의 눈초리로 보는데요. 절대 그럴 일 없다. 우리 김현미 장관, 우리 강성 철의 여인 김현미 장관이 있는 국토부 교통부는 가장 먼저 철도부터 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불만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철도 노선, 지하철 노선부터 연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3기 신도시를 동시에 또는 그 후에 건설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제가 이렇게 10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거기에 있는 땅 투자하실 분들, 집 투자 말고 땅 투자하실 분들은 그렇게 가치 기준, 투자 기준으로 세우고 계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복합 자족도시. 복합 자족은 뭡니까? 사회 기반 시설이라든가 먹고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 향유 시설, 학교 이런 여러 가지 것이 복합되어 있는 도시를 건설하겠다. 그냥 무조건 베드타운으로 집만 짓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발표 자리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국토교통부가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시공사, 경기도가 발표한 자료라는 거죠. 현재 운영 중인 3기 신도시 TF를 시행령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실정을 보다 자세히 반영하겠다. 수도권 주택 공급 정책으로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중 24곳이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고, 전체 주택 공급 물량 30만호 중에 약 80%요. 엄청난 물량이죠. 약 80%에 해당되는 24만호가 경기도 땅에 건설되고 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간섭을 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현재 LH와 경기도시공사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는 곳은 세 곳이다. 하남, 교산, 과천, 안산, 장상 지역이고, 경기도시공사 단독으로 시행하는 곳,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곳이죠. 광명 테크노, 영인 플랫폼, 안양 관양, 안양 인도원 등이고, 그 다음에 기초지자체 지방공사 참여까지 고려할 때 주택 공급 정책에 경기도가 참여하는 것은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남 교산지구와 과천지구 이런 지방 참여 비율, 경기도 참여 비율을 35%와 45%로 최종 확정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신산업 전략으로 신도시 발전 방향을 선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야망을 가지고 참여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중점을 두는 부분은 미래주택 유형으로 건설하겠다. 공공중심으로 기업 생태계를 조성을 하고, 이거 좋은 거죠. 기업이 들어서면 좋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그 다음에 역세권 중심으로 배치를 하겠다. 그 다음에 주요 철도 등 교통대책을 최적화하겠다. 다 좋은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민간주택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공임대주택을 못 살고 돈 없는 사람들이 그냥 아둥바둥 살 수 있는 약간 질 낮은 그런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을 했죠. 이치도 안 좋고 교통도 안 좋은 곳에 지었는데, 경기도에서 짓는 공공임대주택은 미래주택으로 짓고 최첨단으로 짓고 기업이 연계되어 있는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짓고, 공공임대주택을 장기로 짓고, 그 다음에 역세권 중심으로 배치하고, 철도 등 교통대책도 강구하겠다. 모빌리티 교통수단도 강조를 하고, 미세먼지도 저감할 수 있는 최첨단으로 짓겠다. 이렇게 최첨단 주택을 짓겠다는 겁니다. 경기도시공사 단독 사업 중에는 광명 학원지구가 있고, 광명시 테크노밸리 배우주거단지로 2020년 상반기에 지구 지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용인 플랫폼 지구는 엄청나게 미래가 유명한 지역이죠. 거기는 용인시와 그 다음에 용인도시공사와 함께 협작해가지고 GTX 용인역과 함께 미래복합 자족도시로 계획한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거죠. 그럼 도대체 얼마나 공급이 될 것이냐.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어린이들한테는 거의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지정하는 지역들은요, 앞에 밑에 지도도 같이 한번 보겠지만요, 여기 지역 일대 반경 2km는 거의 근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 지역 일대가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고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부동산 투기 어린이들한테는 거의 상관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참고 자료로 이 지역 일대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로 이 지역 일대가 변모를 하겠다. 이 정도로 공부를 해보는 것이지, 이 지역 일대 근방의 아파트에 투자를 하는 것은 거의 자살행위죠. 왜? 공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니까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흔히 보는 광명, 의정부, 시흥, 하남, 부천, 고양, 수원, 안산 일대 지역 한번 보세요. 일단 지금 밑에 지도를 보겠지만 일단 공급 물량 한번 보시겠어요? 광명에, 시흥에 5,400가구, 3,500가구. 제가 이건 빨간색은 제가 한 거예요. 의정부 지역, 군부대가 물러나고 난 지역 일대에도 공급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의왕, 포일동, 녹양동, 하중동, 하안동 공급 물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차 발표를 했죠. 보시면 중부의 도시 남양주 왕숙 53,000입니다. 어마어마하죠. 12,000. 하남 교산 32,000. 3만입니다. 3만. 3,200이 아니고. 그 다음에 과천 700. 부천 역곡 5,500. 성남 낙생 3,000. 안양은 좀 적네요. 그리고 3차 발표했죠. 3차는 고양 창릉에 핵폭탄을 투하했죠. 고양 창릉 38,000. 부천 대장지구 2만. 안산 장상 13,000. 수원 당수 5,000 가구. 고양 탄현 3,000. 안산 지역도 만만치 않습니다. 안산 7,000. 그 다음에 가학동 광명 학원지구 5,000 가구가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용인 플랫폼 지역은 11,000 가구가 공공임대로 분양이 됩니다. 공공행복주택으로 분양할지 임대주택으로 분양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장기간 플랜에 의해서 11,000가구가 공급이 됩니다. 안양 인도군에 817, 그 다음에 뭐 성남 공영주차장 450, 뭐 이런 걸 뭐 수량이 작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만 단위로 7,000, 이 정도는요, 엄청난 물량입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창, 대장, 장상, 당수, 탄현, 학원, 부천, 역곡, 과천, 교산, 왕숙지구 일대, 하중, 하안지구, 의정부, 우정지구, 의왕, 청계. 제가 핵폭탄 받은 게 이거죠. 의왕 청계지구죠. 이것은 나중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고, 하여튼간 이렇게 엄청난 물량이 공급되는 지역 주변 반경 3km는 근접을 하시지 마시라. 언제까지? 2025년, 2028년도까지 접근하지 마시라.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대부분은요, 이렇게 3기 신도시를 개발한다 그러면, 개발 호재 좋은 곳인가 보다. 엄청 좋은 곳인가 보다. 도시가 새롭게 재정비되고, 새롭게 맨 땅에다가 이렇게 신도시가 건설되니까 좋은 거 아니냐. 3기 신도시인데, 좋은 거 아니냐 하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신 분들이 있는데요. 부동산 투자자들에게는요, 그냥 핵폭탄급 그냥 최악의 소식인 겁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부동산 공부 안 할 때는 어떻게 신도시 건설된다 그러면 신도시잖아, 새롭잖아, 좋게 봤는데 전혀 좋은 게 아닙니다. 공급폭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맨 땅에다가 그냥 공급을 위해서 단 한 가구도 뭐 조합원 물량 이런 것도 있는 게 아니죠. 이 공급한 물량 전체가 그냥 맨 땅에 헤딩해서 그냥 지어낸 것이 올곧이 100% 부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급이 많겠어요. 그래서 앞에 제가 밑에 지도를 보십시오. 3기 신도시 대규모죠. 소규모도 아니고 대규모 택지지구죠. 대규모로 공급되는 것이죠. 이 지역 일대는 앞으로 지옥으로 빠져들 지역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요, 투자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피해야 된다. 피해야 될 곳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 연예인들은 이게 좋은지 나쁜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투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도시가 건설되면 부동산 투자자들은 헬이 된다. 헬, go to hell. 지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혀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걸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 하얀색이 바운데리가 서울을 나타내는 거예요. 3기 신도시를 건설할 때는 베드타운으로 어디 뭐 쫙 밑에 뭐 성남 뭐 쫙 위에 뭐 짓는 게 아니라 포천 이런 데 짓는 게 아니라 3기 신도시는 최근접, 서울의 최근접 지역에 짓겠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신도시를 짓겠다 했죠. 그래서 3기 신도시는 나쁜 신도시는 아니야. 그런데 부동산 투자자들한테는 최악이다. 그 중에서 이 서울 바운드리에 붙어 있는 과천, 여기는 뭐 5천, 6천, 7천 정도 공급이 되지만,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라는 직주 근접, 이렇게 일자리와 같이 공급되니까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바운데리와 가까울수록 타격이 적은 거예요. 부천 대장지구, 물론 서쪽에 치우쳐 있긴 하지만, 서울 바운데리에 있죠. 그리고 여기에 마곡지구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부천 대장지구는 자살구역은 아니다. 과천 지역도 자살구역은 아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고향 창릉 같은 경우도 가까이 있죠. 인도군이라든가 있죠. 불광 이렇게 붙어 있긴 한데 약간 좀 떨어져 있죠. 그리고 이 반경 5km 여기 일산 고향 일산 이쪽은 헬이 됐죠. 거의 공급 물량 폭탄을 맞기 때문에 거의 망하고 시위하고 주말마다 과도 시위하고 난리가 아니었죠. 그 다음에 죽음의 지역 남양주 하남 지역 이 지역은 거의 반경 10km에는 접근하지 마시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 지인들 중에는 이미 한남 교산이 신도시를 개발 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다 이 소식을 듣고 이 지역 일대에 뭐 상가로 새를 들어 살거나 갑자기 상가 계약을 하시는 거야. 거기 왜 상가 계약하세요? 물어보니까 하남 교산에 보상을 받고 분양권을 얻기 위해서 거기 상가를 임대차 계약을 하고 하남 시청에 가가지고 사업자 등록하러 가지고 하는 걸 봤어요. 결국은 한 공장에다가 거의 10개 정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두 사람만 사업자 등록을 얻고 하남 시청에서도 투기 수요가 몰려든다는 걸 알고 있어서 사업자 등록을 다 안 내주려고 현장에 실사를 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2개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하남교산에 엄청나게 지금 투기 수요가 몰려들고 있고 하여튼 이 하남교산에 이미 그쪽 지역에 이미 땅을 가지고 있거나 공장을 가지고 있거나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수용을 받게 되면 분양권을 얻게 되죠. 다시 말을 하면 이미 이 지역 일대에 털을 잡고 땅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수용을 당할 집, 단독주택, 여기에 세를 얻거나 이런 하신 분들은 좋은 곳이고, 이렇게 3기 신도시가 발표되고 나서, 거래 허가지역, 토지 거래 허가지역, 그 이후로 또 허가지역으로 묶이고 난 이후에 진입하신 분들은 이미 늦었다. 이 말씀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신도시가 건설된다니까 뭐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 반경 10km나에 접근하지 말아라. 남양주 왕속 일대는 특히나 절대 접근하시면 안 된다. 물론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로 지정이 됐죠. 무슨 첨단 도시도 아니고 그냥 어디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들을 끌어모아서 여기다 모아놓겠다는 것이니까 뭐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남양주는 죽음의 지역입니다. 투자자들한테는 절대 여기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벨레 신도시니 뭐니 이게 절대 혹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여기 근접에는 절대 접근하시면 안 되고 하남도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여기는 이점이 뭡니까? 여기 강남이라든가 송파 이쪽으로 가까우니까 지역적 이점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하얀색 바운더리에서 너무 떨어져 있죠. 너무 떨어져 있고 거리가 멀어요. 아무리 도로를 타고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거의 1시간이죠. 30분, 50분 가까이 넘죠. 물론 여기까지 3기 신도시의 철칙인 철도를 먼저 깔겠다는 것인데 철도가 깔릴 때까지 10년 걸리죠. 당분간 10년 동안은 이 바운더리에는 접근하지 마시라. 남양주 왕숙도 바운더리에 접근하지 마시라. 고양 창릉도 일산 이 근처 접근하지 마시라. 부천대장은 마곡지역하고 붙어있고 과천 지식정보타운하고 붙어있으니까 뭐 같이 해도 상관없지만 이 군데, 이 세 군데는 절대 가시면 안 된다. 앞으로 향후 10년간 가지 마시라.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오늘 드려보는 게 오늘 결론입니다. 네. 이치 한번 공부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3기 신도시는 이렇게 건설을 한다고 합니다. 뭐 흔하죠. 놀이터, 상권화, 단독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단지도 있습니까? 공공임대상가를 건설하고 스타트업 캠퍼스도 같이 짓겠다. 스타트업 청년들, 창업하려는 사람들한테도 도움 줄 수 있도록 자주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데, 그냥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파격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수열 에너지 스마트 모빌리티 주차장도 건설하겠다. 이렇게 오늘 경기도에서 1월 18일 날 3기 신도시에 이렇게 건설하고 공공주택을 이런 목표로 삼고 건설하겠다. 중점을 두고 건설하겠다. 역세권 주변에 배치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셨어요. 이재명 도지사가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괴를 같이 하는 신년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바로 이거였어요.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을 해가지고 택지 개발을 할 때 앞으로는 경기도에서는 역세권을 비롯해서 부동산 요지에다가 핵심 지역에다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하겠다. 이런 방침을 나타냈어요. 역발상이죠. 비싼 땅에다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일종의 역발상은 경기도 공공주택 정책을 주관하는 경기도 도시공사에다 제시를 했고, 이재명 도지사가 이것을 받아들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택지 개발을 할 때는 가장 좋은 역세권에다 임대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 분양받은 소수의 사람에게만 로또가 되고, 처음 분양할 때는 실수요자가 받겠지만 이후 거래를 통해서 다주택자들의 손으로 들어가 결국은 일종의 민간 임대 투기용으로 바뀐다. 그래서 주택은 임대로 짓겠다. 그리고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역세권 임대주택 시범 사업 대상지를 찾고 있고, 3기 신도시 택지지구 땅이 경기도시공사 땅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핵심 지역에다가 선택을 해가지고 임대주택 물량을 많이 짓겠다. 이렇게 이재명 도지사도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앞으로 임대주택 물량을 엄청나게 많이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네, 임대주택 물량이 풀리면 부동산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게 아니죠. 경기도는 향후 5만 1,000호 가운데 5,285호를 직접 공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는 분양 중심의 주택 정책에서 주택 소유 개념에서 임대 개념으로 주택 정책을 전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한번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산층 임대주택에 관해서도 의견을 표명했는데,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주변 전세의 90% 수준의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선진국형 임대 정책 방향을 나타내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유권 개념이라든가 자기거 개념이 투철한, 아직까지는 그런 개념이 많은 대한민국 성향에 20년 동안 보증금 90% 내고 월세 따박따박 20년 동안 애쓰고 돈 번 거 월세로 내는 게
마음이 편할까요? 저는 약간 이게 의구심은 좀 듭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음에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 오늘은 경기도에서 발표한 3기 신도시와 관련한 경기도 주택의 공급 물량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좀 길었죠? 자, 일단은 핵심은 뭡니까? 3기 신도시의 경기도 땅에서 공급되는 물량이 80%나 된다. 엄청난 물량이 임대주택으로 풀린다. 그 중에서도 3기 신도시의 주요 입지 반경 10km에는 아예 접근 자체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혹시나 거기에 현재 집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빨리 팔아치우고 탈출을 하시라. 탈출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직 3기 신도시 착공도 안 했죠. 3기 신도시가 적극적으로 풀릴 2024, 25, 26, 27, 8년도에는 반경 10km는 핵폭탄을 맞기 때문에 집값이 폭락을 할 것이다. 저는 장담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집값이 폭락한 경우가 딱 3번이 있었는데, IMF 때, 그리고 2기 신도시가 입주했을 때, 그 다음에 언제입니까? 2008년도 미국 모기지론 사태, 그때 때 딱 3번입니다. 신도시의 입주 물량의 파급력이 얼마나 클 것인지 제가 미리 경고를 하니까 지금 그 근방 10km 일대에 타시는 분들은 빨리 팔아치우고 탈출하시라. 자, 오늘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